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문장 성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출발! (1번) 문제는 2020년 고3 10월 모평 문제입니다. 보기의 밑줄 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보기를 같이 볼게요. 나의 일기장에는 어떤 일기장요? 나의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라는 체언을 나의가 수식해주고 있죠. 이러면 나의의 문장 성분은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 관형어가 되었나요? 나라는 체언 뒤에 무엇이 붙었어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죠. 그래서 무엇으로 쓰이고 있어요? 관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이니, 자, 시기는 시기인데 어떤 시기예요? 정해진 시기죠. 자, 정해지다라는 용언이 지금 시기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체언을 수식해주니까 정해진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죠. 용언이 어떻게 해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느냐? 용언의 어간, 정해지다 뒤에 무엇이 붙었나요?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어요. 이런 형태를 무엇이라 한다 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용언이 지금 관형사형을 취함으로써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이니 할 때 있는도 지금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체언인 법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체언인 법을 수식해주니까 얘도 뭐가 돼요?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용언의 어간 뒤에 무엇이 붙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었어요. 이 경우도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때 그가 시기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시기예요? 그 시기예요. 그라는 관형사가 지금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그는요, 앞에 있는 일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다라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모습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적혀 있다. 이 구절은 어떤 구절요? 이 구절이 되죠. 이가 지금 구절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인데요. 이때 이는요, 앞에서 말한 일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이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구절을 지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시 관형사가 되고요. 지시 관형사가 지금 관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으로 할 때 시련은 시련인데 어떤 시련이에요? 온갖 시련이에요. 온갖은요, 모든 종류의, 여러 가지의 이런 의미를 갖는 관형사예요. 수와 관련됐으니까 수관형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관형사가 지금 시련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로 쓰인 모습입니다. 방황했던 사춘기의 나를 반성하게 만든다. 어떤 사춘기예요? 방황했던 사춘기예요. 이때 방황하다라는 용언이 지금 사춘기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서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언이 관형어로 기능할 수 있느냐? 방황하다라는 용언이 뒤에 무엇을 취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한다 했죠. 용언이 관형사형을 취함으로써 사춘기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춘기의 나를 반성하게 만든다. 자, 어떤 나예요? 사춘기의 나예요. 이때 사춘기의도 뭐예요?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관형어로 쓰이는 거예요?
체언 뒤에 무엇이 붙었어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죠. 그래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온갖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같이 볼까요? 그, 지시관형사였죠. 이, 지시관형사였죠. 온갖, 수관형사였죠.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경우 맞습니다. 2번, 정해진, 있는, 방황했던. 자, 정해진 여기 있고요. 있는 여기 있고요. 방황했던 여기 있죠. 셋 다 뭐예요? 용언이 관형사형을 취한 거였죠.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경우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그,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며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 뭐예요? 지시관형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 되고요. 4번. 나의, 사춘기의. 얘네들은 어때요? 체언의 관형격 조사. 나라는 체언, 사춘기라는 체언 뒤에 뭐가? 관형격 조사, 의가 이렇게 결합을 한 형태죠. 맞는 설명 되고요. 정해진, 있는, 온갖, 방황했던은 각각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요.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생략을 하는 게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100%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생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1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이니, 정해진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1에는 시기가 있는 법이니, 생략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정해진 같은 경우에. 자, 1에는 정해진 시기가 법이니, 있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략을 하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되죠,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 구절은 온갖도 한번 생략을 해볼까요? 자, 이 구절은 시련으로 방황했던, 가능하죠? 시기의. 자, 이때 방황했던도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 온갖 시련으로 방황했던을 생략하고 온갖 시련으로 사춘기의 나를 반성하게. 생략하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되죠. 이런 경우들은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은요, 용언의 관형사형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는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서 3번 문제는 2022년 고2 11월 학평 문제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서술어의 특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서술어의 자릿수와 서술어로 쓰인 단어가 가지는 선택 자질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의 자릿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다는 말이 되겠죠.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 이런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은 뭐예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 문장 성분을 갖추지 못한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기억은. 서술어가 주어만을 필요로 하면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한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면 이때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면 이때는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그런데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언이 다의어일 때 이때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줍니다.
동사 멈추다 같은 경우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자동차가 멈추다처럼 한자리 서술어이고, 그렇죠. 이때는 누가 멈추는지 주어만을 필요로 하니까 한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버지가 자동차를 멈추다에서와 같이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자, 멈추다가 서술어인데 이때 누가 멈추나요? 아버지가 멈추죠. 이 경우는요, 무엇을 멈추는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죠. 목적어가 되죠. 이때는. 자, 다음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특정 체온하고만 어울리는 특성을 갖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택 자질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용언이 선택 자질에 의해 특정 단어를 선택해서 결합하는 현상을, 이것을 선택 제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먹다라는 단어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 의미죠. 그쵸? 이런 경우로 쓰일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어는 한정되겠죠. 어떤 걸로? 입이나 배라는 신체 기관을 지닌 생물만이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적어로는요. 목적어로는 음식만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입이나 배라는 신체 기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니까, 그쵸? 이런 것을 선택해서 결합해야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됩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 먹다가 되고요. 누가 먹어요? 아이가 먹죠. 얘가 주어가 되는데 먹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이죠. 무엇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목적어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올바른 문장이에요. 하지만 바위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나 아이가 바위를 먹다라는 문장은 어때요? 이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어긴 문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위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또 아이는 바위를 먹을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이제 문제 풀이러 가볼까요? 2번 문제는요,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기억은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은 문장을 말하는 거였죠.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술어는요, 잡았다가 되겠죠. 잡았다는요, 누가 무엇을 잡았는지를 반드시 요구하겠죠.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누가 잡았어요? 동생이 잡았죠.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죠. 여기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잡았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꼭은요, 잡았다를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이 부사어가 되고요. 내는요, 손은 손인데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 되는 거죠. 이때 내는 관형어가 되겠죠. 문장 성분. 자, 두 번째 선택지 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 서술어는요, 삼으셨다가 되겠죠. 삼다라는 서술어는요, 누가 무엇으로 삼다 라는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겠죠.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누가 삼았어요? 선생님께서 삼았어요. 이때 께서는 높임의 주격조사가 됩니다. 무엇으로 삼았어요? 제자로 삼았어요. 부사어가 되죠. 뭐가 없어요, 지금?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죠. 예를 들면 영수를 제자로 삼았다던가 영희를 제자로 삼았다던가 처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중 목적어에 해당하는 무엇을이 빠져있는 문장이에요. 올바른 문장이 아니겠죠. 그 다음 이 책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다. 서술어는요. 쉽다가 되겠죠. 쉽다는 무엇이 쉬운지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예요. 자, 무엇이 쉽나요? 내용이 쉬워요.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주격조사가 올 자리에 보조사가 와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여기가 부사어가 되고요. 어떤 내용이 쉬워요? 책의 내용이 쉬워요. 책의는 내용을 꾸며주죠. 책의는 관형어가 되고요.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이가 책이라는 체언을 꾸며줘요. 그래서 이도 관형어가 됩니다. 올바른 문장 맞습니다. 4번 나는 밤새 보고서를 겨우 만들었다. 서술어는요. 만들었다가 되겠죠. 만들다라는 서술어는요.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해요. 그러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여기에 지금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보조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목적어가 되겠죠. 자, 서술어 만들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모두 갖추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겨우는 뭘까요? 어떻게 만들었다에 해당되니까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되고요. 밤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만들었어요? 밤 사이에 만들었죠. 그래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5번.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나를 소개했다. 서술어는요. 소개했다가 되고요. 소개하다라는 서술어는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소개했는지 반드시 요구합니다.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죠.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누가 소개했어요? 그가 소개했어요.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죠. 누구에게 소개했어요? 친구에게 소개했어요. 부사어가 되고요. 누구를 소개했어요? 나를 소개했어요.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소개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모두 갖춘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요. 이 문장에서 자신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될까요? 어떤 친구예요? 자신의 친구죠. 친구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3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탐구 과제가 서술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탐구 자료는 사전입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처음 실리는 요 단어는요. 표제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제어 옆에 이렇게 번호가 달려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동음, 이의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에요. 동음, 이의어라고 하면 동음은 소리는 같은데 이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다, 1, 살다, 2, 살다, 3처럼 이런 식으로 실려요. 이럴 때 번호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표제어들은 얘네들은 동음 이의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살다 1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살다 1 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표제어 안에 여러 개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다의어라고 불러요. 다의어는 의미가 많은 단어를 말합니다. 이럴 때 맨 앞에 1번에 오는 애들이 중심적 의미고요. 중심 의미고 나머지 2, 3, 4, 5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주변 의미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주변 의미들은요. 중심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확장된 의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표제어 옆에 이렇게 있는 얘는요. 얘는 품사 정보를 말해요. 아, 살다 일은 동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심적 의미를 보면은 자,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게 가장 중심 의미에 해당돼요. 예문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았다. 요때 A는 중심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를 보면은 어디에 혹은 어디에서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요때 앞에 요 가로 속에 있는 얘네들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예문을 보시면 그는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산다. 이때 B에 해당하는 산다는요. 연구실에서라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는 하루 종일 산다라고 연구실에서를 생략하게 되면은 정확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세 번째, 무엇을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의 살다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무엇을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그는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살았다. C에 해당하는 살았다 같은 경우에는요. 벼슬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돼요. 이것을 생략하고 보면요. 그는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살았다가 C의 의미가 아니라 A의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3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목적어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살다 1의 네 번째 의미는 무엇과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라는 의미의 살다예요. 이 경우에는 무엇과라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과는요. 함께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예요. 괄호속도 한번 볼게요.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때는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했어요. 예문을 보시면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잘 산다. D에 해당하는 살다는요. 자, 무엇과가 있죠. 주어인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과 잘 사는 거예요. 이때의 살다는 남편과라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살다예요. 그 다음 예문은요. 그 부부는 오순도순 잘 산다라는 예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살다는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D처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부부라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탐구 결과에 해당하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선택지 A는 1의 의미를 고려할 때 A는 1이니까요. 자, 1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을 지니고 있다예요. 그럼 주어에 당연히 생명을 지닌 존재만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2번 봅시다. B와 C는 B는요.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 라는 의미고 C는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뭐예요? B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가 되고요. C는요. 목적어가 되죠. 서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종류는 다르지만 개수는 어때요?
동일하겠죠. 여기서 잠깐 모든 서술어는요. 주어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는요. 주어는 필수 성분으로 이렇게 괄호 속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B와 C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주어 외에 한 개의 문장 성분을 더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B와 C는 둘 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맞는 설명 되겠고요. 3번 B와 D는 각각 2와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어는 한정되겠군 했어요. B부터 먼저 볼까요? B는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 부사어 맞고요. 부사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어는요. 거주나 거처를 할 수 있는 체언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 D를 볼게요. D는 무엇과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예요. 이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부사어 자리에는요. 어떤 체언이 와야 돼요. 결혼을 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체언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봅시다. C는 3의 의미를 고려할 때 C는 뭐였죠?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였는데요. 이 의미를 고려할 때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에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선택자지를 갖겠군 했는데요. C는요.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 자리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는요.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이는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했어요. 이도 똑같이 4의 의미를 갖지만 어땠어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의 자릿수가 A와 같아요. 한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그럼 D는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A에 들어갈 수 없는 탐구 결과는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 성분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